저는 늘 학생들한테 그래도 꿈이 있어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지만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늘 반례를 제시합니다. 옆집 언니네 아들은 꿈 없었는데도 서울대 갔더라, 이런 식으로요.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항상 가야 할 방향은요 100%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의대에 다니면서 양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요, 그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1순위로 배우는 게 뭐냐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약도 부작용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우리가 얻게 될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임민찬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서 중앙대 의대에 합격을 해서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또 강연, 또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 활동을 할 때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고등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이미 놓쳐버린 공부 습관들, 이미 잡았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놓쳐버리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잡아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는 최근에는 이 초등 분야로 내려와서 초등학생들과 초등학부모님들에게 저만의 이야기를 학생의 관점으로 생생하게 전달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똑부러지는 어린이 시리즈,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시리즈를 함께 소개하면서 새학기 공부법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초등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초등학부모님들을 보다 보면 이 새학기를 맞이하여 여러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은 있을 수 있어도 자기가 시험을 못 보길 바라고 공부를 못하길 바라는 학생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릴 책 중에서 이 똑부러지는 어린이 시리즈는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책들이 되겠고요. 저절로 외워지는 이 초등 시리즈는 우리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잡아갈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을 제가 보다 보면 이 새학기 때 주로 어떤 걸 하는지를 보면 뭔가 특별한 걸 새롭게 시도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하면 되게 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차피 다 아는 거, 그걸 누가 모르냐는 식으로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초등 시기에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중등으로 올라가고 고등으로 올라가서 좀 더 심화된 습관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러한 기본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초 체력이 있어야 운동을 잘할 수가 있고, 또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공부 습관도 또 공부 성적으로도 잘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 학부모님들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초등 시기에 강조를 드립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생활 습관 중에서도 식습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오프라인 강연 때만 늘 보여드리는 제 사진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식습관이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몸무게가 120kg였다니까요. 믿기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살이 쪄버렸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이 살을 빼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으로 제가 한번 살이 찌다 보니까 이 살을 빼기까지 정말 몇 개월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다는 거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소화 비만이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늘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골고루 먹는 습관부터 해서 그런 식습관 정말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식습관이라는 게
학부모님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먹고 싶어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아이들한테 그걸 직접 알려주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읽어봤던 책 중에서도 이렇게 무엇이든 골고루 먹어요 라는 책을 제가 좋아했던 것도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에 있어서 엄마가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배워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좋아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자꾸 공부하면서도 나랑 싸웠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과 고민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집중하는 데 방해를 받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런 친구 관계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아이들한테 여러 조언을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때의 환경과 또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부터 해서 다양한 미디어가 함께하는 지금의 환경은 또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라는 책은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확실한 방법들을 초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게 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함께 활용을 새학기 때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진로에 대한 탐색입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다. 저는 늘 학생들한테 그래도 꿈이 있어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지만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늘 반례를 제시합니다. 옆집 언니네 아들은 꿈 없었는데도 서울대 갔더라. 이런 식으로요. 학부모님,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항상 가야 할 방향은요, 100%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의대에 다니면서 양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요. 그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1순위로 배우는 게 뭐냐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약도 부작용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우리가 얻게 될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도 당연히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고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뭘 할 수 있다? 그런 법칙이 있었으면 다들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겠죠. 자녀 교육은 확률 싸움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초등학교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학생과 그래도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학생 중에 누가 중고등 때 더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확률로 보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고민을 해봤던 학생이 높겠죠. 100%를 찾는 게 아니라 확률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맞고, 진로에 있어서도 에휴 요즘에 진로 탐색해봤자 그게 무슨 공부랑 관련이 있겠어 라는 냉소적인 태도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로 탐색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렇게 나만의 꿈을 찾아요 라는 책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엄마 아빠도 모든 직업을 경험해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부모님과도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 중에서도 식습관, 제 경험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항상 친구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 이런 것들이 공부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습관들부터 잘 만들어 나갔다는 거. 초등학부모님들의 가장 고민거리 중 하나가 우리 아이의 어휘력일 겁니다. 우리가 국어에서 말하는 문해력, 그 문해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휘력이죠.
우리가 어휘 문제집을 통해서 무작정 암기식으로만 하게 되면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단순 암기식으로 한 공부는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휘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맥락 속에서 그 어휘랑 고사성어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이 한자와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는 게 어휘력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또 소개를 해드릴 이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시리즈, 이 초등 고사성어도 있고 초등 어휘, 이 두 권의 책이 모두 이서윤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어휘가 나오고 문제를 푸는 형태가 아니라 재미있는 만화도 실려 있고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동화입니다. 동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 초등 어휘랑 초등 고사성어를 풀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딱딱하게 외우고 시험 보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아이들 동화책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동화책을 읽되 아이들이 그 속에서 초등 시기에 필요한 어휘 그리고 초등 시기에 필요한 고사성어들을 차분하게 또 즐겁게 익힐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을 가볍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의대생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공부하는 방법들 또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복습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이겠죠? 이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공부라는 건 초등, 중등, 고등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또 대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 취업을 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으신 것처럼 공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초등 시기는 이 공부라는 게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거고 내가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게 아이들의 성적과 상관없이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습관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챕터를 풀든 십자 말풀이 한 문제를 하든 이런 작은 루틴들을 매일 꾸준히 성취해내는 그런 습관을 항상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 복습에 있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분명히 배울 때는 괜찮았는데 2달, 3달 지나서 다시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암기력이 약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학부모님, 암기력이 약한 게 아니라 복습을 안 한 겁니다. 암기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의대에 다니지 않습니까? 저 의대 공부하면서요, 저도요, 하나의 내용을 외우려고 시험 보기 전까지 아직까지도 10번씩을 반복해서 봅니다. 그거 하나 외우려고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대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은 내용을 10번씩 읽어보고 써보고 말해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우는 게 그게 암기라고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 보십시오. 복습합니까? 복습 안 합니다. 선생님한테 한 번 듣고 문제 풀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2-3달 지나면 까먹는 게 맞겠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리에 관심이 있으셔서 요리책을 한번 읽으셨다가 3달 뒤에 그 레시피를 말해보라고 하면 바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공부의 완성은 복습입니다. 한 번 봐놓고 다 알길 바라는 게 크나큰 욕심이죠. 암기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복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복습의 개념을 심어주시면 좋겠다. 복습에 있어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이 복습이라는 건 주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늘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강조를 드리는 게 그날 개념을 배운 당일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문제집 한 권이 끝나면 그 문제집에서 나왔던 걸 다시 한번 보는 게 세 번째. 이렇게 최소한 3번은 다시 보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문제풀이를 통한 복습입니다. 학부모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문제풀이랑 복습이 무슨 관련이 있겠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 채우기든 퀴즈든 다양한 형태의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내 손으로 써보고 말로 해봐야 내가 이 어휘, 이 고사성어는 정확히 알고 있구나. 이건 내가 아직 헷갈리구나. 그걸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시리즈가 고사성어나 초등식이 필수 어휘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으로 학습 동화 형태로 재미있게 설명해준다는 그런 장점도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빈칸 채우기와 퀴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한 게 맞는지 복습까지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